안녕하십니까. 생활주역을 강의하고 있는 이규희입니다. 지난 시간에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어서 나아가기 어렵다는 수상근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근계에 이어서 어려움이 풀어지는 해산된다는 내수해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이 해결된다는, 만사가 해결된다는 내수해계는 위에는 진계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간계가 있어서 진계의 자연은 천둥이 되고 간계의 자연은 물이 됩니다. 천둥 치면서 물이 있으니까 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를 이름 지을 때는 두 개의 자연에다가 두 개의 자연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자연 내수해계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자, 해계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요 앞에 있는 39번에 보면은 앞에는 물이 있고 뒤에는 산이 있어서 나아가기 어려운 것에 대한 개였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수해계가 나온 이유는 자연의 법칙은 끝까지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끝까지 어렵지 않고 어느 정도 나아갔을 때는 그것이 다시 돌아옵니다. 어려웠던 것은 풀어지고 풀린 것은 다시 막히고 이러면서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해계라는 것은 어려움이 풀어진다. 어려운 일이 우리가 어떤 일을 예측했을 때 이 개가 나왔을 땐 어려웠던 지금까지 어려웠던 일이 풀어지는 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진계의 자연을 보면 천둥이 됩니다. 천둥은 소리가 엄청 크죠.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움직이는 현상, 만물이 움직이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움직임이 되고 천둥이 치면은 굉장히 소리가 크기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천둥이 치면은 많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치면은 누구나 다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반선, 선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깁니다. 자, 그렇다면 아래에 있는 간계를 보면은요, 물에 해당됩니다. 물이 하늘 위에 있을 때는 구름이고 천둥 칠 때 물은 비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되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면 만물을 촉촉하게 적셔주니까 윤택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물이 많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뜻도 있고 또 물이 많으면 빠진다 그래서 빠질 함자의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수해계의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개사와 단사, 상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내수해계의 개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해는 이서남하니라. 무소왕이면 기내복이 길하고 유유왕이어든 숙하면 길하리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해계는 서남쪽이 이로움이니 서남쪽. 서남쪽은요 공계를 얘기합니다. 해계는 서남쪽이 이롭다. 갈 곳이 없으면은 할 것이 없으면 그런 뜻입니다. 갈 곳이 없으면 돌아와 회복함이 길하고 갈 곳이 있으면 빨리 가면 길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분석해 볼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서남쪽이 이롭다는 것은 해계는 어려움이 이미 해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로움이 편안하고 평탄하고 안정된 곳이 이롭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곳을 막 지나갔을 때는 그 편안하고 안정된 곳에서 쉬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역에서 보면은 땅 중에서도 공계도 땅에 해당되고 간계도 땅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공계는 평지를 얘기하고 간계는
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운께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무소왕이면 갈 곳이 없으면 그런 뜻은 뭐예요? 천하의 어려움이 이미 해결되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일이 이미 해결되었으면 갈 곳이 없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갈 곳이 있으면 숙하면 길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갈 곳이 있다는 것은 지금 이 개는 내수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결해야 하는 일이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해께는 이 선암하니라. 무소왕이면 기내복이 길하고 유유왕이여든 숙하면 길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다시 설명을 붙여서 해석을 하면요. 해께는 서남 쪽이 이롭다. 서남 쪽은 주역 8개 중에서 고운께에 해당됩니다. 고운께는 땅, 평평한 평지를 얘기합니다. 갈 곳이 없으면 그 돌아와 회복함이 길하고 돌아와서 회복함, 혼란됐고 어려웠던 것을 회복하여 선왕의 도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어려움이 갈 곳이 없으면 돌아오는 것이 길하고 만약에 갈 곳이 있다. 그러면 해께에서 갈 곳이라는 것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빨리 하면 길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단전을 보겠습니다. 단할 해는 흠이 동이니 동이면호 흠이 해라. 해리 서남은 왕덕중야요. 기내복길은 내 덕중야요. 유유왕숙길은 왕유공야라. 단사는 개사를 부연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개제를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단에 말하였다. 해께는 해는 해께예요. 해께는 그 덕이 특징이 그 덕이 위험하고 움직임이니. 자, 요거는 뭐예요? 위험함. 요거는 움직임. 그죠? 그 덕이 위험하고 움직임이니 움직여 위험한 곳에서 벗어남이 해꾀이다. 움직여가지고 위험한 곳에서 벗어난 거예요. 탈출해버린 거예요. 해께에서 서남 쪽이 이롭다는 것은 가서 무리를 얻기 때문이고 갔다 왔다 이런 편이 있어요. 가서 무리를 얻기 때문이고 돌아와 회복함이 길하다는 것은 중도를 얻었기 때문이고 갈 곳이 있으면 빨리 가면 길하다 함은 공적이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면은 공적이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흠이동이라는 말은요. 내외께의 덕으로서 말한 것이다. 내외께, 외께. 내외 뭐예요? 내는 위험하고 위에는 동하고 내외께의 덕으로 말한 것이고 두 번째 있는 왕덕중야라는 것은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런 말을 표현을 할 때는 희효로서 말한 겁니다. 자, 네 개의 희효는 이효가 되고 외 개의 희효는 사효가 됩니다. 그래서 사효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있는 길의 복길은 그런 말이 나오죠. 그죠? 길의 복길은 돌아와서 회복함이 길하다 이런 말이 나왔죠. 개사에. 그건 무슨 뜻이나 하면은 어려움을 혼란함을 다 회복하고 훌륭한 선왕은 어때요? 처음에 나라를 세울 때는 아주 훌륭한 왕이 정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왕의 도로 돌아와 가지고 천하를 태평하게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연 설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할 해는 흠이 동이니 동이면호 흠이 해라. 해리 서남은 왕덕중야요. 기내복길은 내 덕중야요. 유유왕숙길은 왕유공야라. 단에 말하였다. 해께는 그 덕이 내외께의 덕이 위험하고 움직임이니 움직여 위험한 곳에서 움직여 가지고 위험한 곳에서 벗어났어요.
움직여 위험한 곳에서 벗어남이 해깨이다. 해깨에서 서남쪽이 이롭다 하면 가서 무리를 얻은 것이고 갔다는 것은 앞으로 나아간 것이에요. 그래서 사효를 가지고 설명했죠. 가서 무리를 얻기 때문이요. 돌아와 회복함이 길하다는 것은 돌아와 회복하다는 것이 길하다는 것은 중도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돌아왔어. 왔다 그럴 땐 네 개를 설명합니다. 이효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아와 회복함이 길하다는 것은 중도를 얻었기 때문이고 이효는 중덕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갈 곳이 있으면은 여기 있잖아요. 그죠? 갈 곳이 있으면은 빨리 가면 길하다는 것은 어려움 해결되지 않았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단사는 길어서 2페이지로 나누어 봤습니다. 다음 장을 볼까요? 천지해의 내우작하고 내우작이 백가 초목이 개 갑탁하나니 해지시대의 제라. 이렇게 단사가 끝나고 있습니다. 천지의 기가 풀려서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기가 풀린 거예요. 풀려서 천둥치고 비가 내리며 마른 천둥 3월 되면 천둥이 치고 비가 내립니다. 천둥치고 비가 내리며 천둥치고 비가 내려 어떻게 돼요? 천둥치고 비가 내려 온갖 과일과 요 온갖 요거 백자는 백자가 아니고 온갖 백자입니다. 모든 것 온갖 뭐예요? 온갖 과일나무와 초목이 모두 껍질이 터지고 새싹이 돋아난 거. 갑탁이라는 말 자체에는요. 껍질 갑자 터질 탁자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껍질이 터지고 새싹이 돋아나는 그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모두 껍질이 터지고 새싹이 돋아나니 해깨의 때가 크도다. 찬탄한 거예요. 자, 이거를 풀이해서 자세히 볼까요? 자, 1번에 있는 내우작 천둥치고 비 온다는 것은요. 천둥치고 비 와가지고 어때요? 만물이 초목이 갑탁한다는 뜻은 품물이 여기서 보면 품물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품물이라는 것은 만물 중에서도 개체 하나하나를 강조할 때는 품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개체 하나하나가 봄이 되니까 모든 개체 하나하나가 어때요? 천지와 덕을 합쳐가지고 만물이 봄이 되니까 천둥치고 비가 오니까 새싹이 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개 갑탁한다. 요거는 이제 앞에 것은 하나하나를 강조할 때 설명한 거고 만물이라는 것은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을 통틀어서 설명할 때는 만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만물이 때를 만나가지고 어느 때예요? 봄을 만났어. 봄을 만난 것은 자연으로 봤을 때는 천둥치고 비가 내려가지고 새싹이 막 돋아나는 거. 방금 막 새싹이 껍질이 터지면서 돋아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합니다. 때를 만나가지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절은 봄입니다. 봄이 되면 얼었던 것이 다 풀리듯이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래 예측을 했을 때 이 해깨가 나오면 그동안 어려웠던 것이 풀어지는 것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해지시의 대의 제라. 공자가 내수 해깨를 보고 천지 자연을 가지고 의미에 부여한 것이 뭐예요? 천지의 공덕이 천지가 천지 만물을 생장수장시키는 공덕이 내수 해깨를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을 찬미한 것입니다. 찬탄한 것입니다. 공자님께서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래서 대의제라고 했는데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은 봄이 되면은 새싹이 터서 시작해가지고 생장수장을 끝없이 순환하는 자연 법칙을 갖다가 찬탄하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천지해의 내우작하고 내우작이 백가 초목이 개 갑탁하나니 해지시대의 제라.
천재의 기가 풀려서 겨울 동안에 꽁꽁 얼어붙었던 기가 풀려서 천둥치고 비가 내리며 천둥치고 비가 내려 온갖 과일나무와 초목이 우주에 있는 모든 풍물이 모두 껍질이 터지고 껍질 터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던 양기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갑탁입니다. 껍질이 터지고 새싹이 돋아나니 해깨의 때가 크도다. 해깨의 때가 크다는 건 한 물건 한 풍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어때요? 모든 만물이 개갑탁하여서 생장수장을 끝없이 순환하는 것에 대한 찬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전을 마치고 상전을 보겠습니다. 상활 내우자기 해니 군자이하야 사과유제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천둥치고 비가 오는 것이 해깨이니 위에서 천둥치고 감깨는 물인데 천둥칠 때 있는 물은 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천둥치고 비가 오는 것이 해깨이니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아서 천둥치고 비가 오니까 어땠어요? 개갑탁했어요. 그 이치를 본받는 거예요. 이 이치를 본받아서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하고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인을 베푼다는 거예요. 인은 뭐예요? 봄에 해당되고 봄은 만물을 소생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이 이치를 본받아서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하고 죄가 있는 자를 너그럽게 처리한다. 허물이 있는 자는 실수로 잘못한 거. 죄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고의로 한 것을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내우작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도 번복해서 계속 설명이 나오지만 새싹이 트는 모습을 본 겁니다. 갑탁해서 기가 풀려가지고 음기양기가 교합을 해가지고 따뜻함이 있으니까 만물이 어떻게 해서요? 만물이 껍질이 터지고 새싹이 나오는 모습을 본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군자가 이 이치를 본받았다. 어떤 이치를 본받아서요? 생기가 왕성한 그런 이치를 본받은 겁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생기가 왕성해가지고 쑥쑥쑥쑥 막 자라납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매일매일 다르는 것,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있는 사과유제. 허물을 용서한다. 과실을 용서하고 죄를 너그럽게 처리한다는 것은요. 그 새싹이 봄이 돼가지고 갑탁이 돼가지고 새싹이 되는 그런 모습을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만물이 살려고 막 싹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기도 인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죠? 그걸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호생지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살리기를 좋아하는 덕. 그죠? 예전에요. 순임금 때 고요라는 법무부 장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살리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웬만한 거는 다 아주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다 살리기를 좋아하는 호생지덕을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고요라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끝나고 평생 동안 사람들이 원망하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상할 내우자기 해니 군자이하야 사과유제 하나니라. 상에 말하였다. 천둥치고 비가 오는 것이 해깨이니 바로 여기서 천둥치고 비가 오는 것이 해깨이니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천둥치고 비가 오니까 만물이 껍질이 터지면서 새싹이 싹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생기가 왕성한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군자가 이치를 본받아서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하고 만물이 인을 베풀 때잖아요. 계절이 봄이에요. 봄은 인에 해당됩니다. 그죠? 그래서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하고 실수한 자는 아예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 법이야. 실수하고 군자는 고치기를 빨리 하고 소인은 실수하면은 그 실수를 감추려고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는 자를 용서하고 죄가 있는 자를 각박하게 처리하지 않고 너그럽게 처리한다. 왜? 봄에는 만물이 자라나니까
고생지덕을 보는 거예요. 만물이 천지자연이 만물을 살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봐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인한 마음을 베푼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은 내수획계,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려움이 끝나고 그 어려움이 다 풀어지는 내수획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계사, 단사, 상사를 보면서 우리가 내수획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 정리는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요, 이 개념을 가지고 초유부터 상유까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